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날씨가 오늘은 좀 많이 쌀쌀해지고 바람도 아주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완연한 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영하로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냐초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싹을 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청산별곡이 나와 있는 곳은 충남 당진 쪽이에요. 당진하면 이쪽은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수가 있고, 그리고 높지는 않지만 이런 산들이 있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언제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뭐 산나물들은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부 산나물들과 들에 있는 그 나물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들 복습 잘 하셨다가 여러분들 슬기로운 사냐초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김소월 시인님의 산유화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 이른 봄철에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강나무 꽃이에요. 일반 그 초본유나 목본유들은 대부분 이제 잎이 피고 또는 꽃대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잎들을 낸 이후에 꽃이 피는데 반해서 이 생강나무는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꽃이 거의 다 져갈 때쯤 돼서 이제 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요 연한 잎과 연한 순을 나물로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은은한 생강향이 나는. 그리고 요 노란 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잘 이제 갈무리를 해 두시는데 요거는 이제 따가지고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 말리셔야 노란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차의 재료로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연한 가지들도 잘라 가지고 이걸 끓여 드시게 되면 은은한 생강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는 꽃이 우리 마을 어귀에 보면 이제 산수유꽃 있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교 영상 제가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사업 아이템을 하나 드리면은 자, 전통차예요. 전통차. 우리 주위에 보면 대부분 커피 전문점들은 상당히 많지만 이런 전통차들 하는 곳들은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몇 번 본 기억은 있지만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맛과 향과 그리고 우리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구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가지수도 많고 그리고 각종 그 효능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효능들 같이 더해보시면 아주 좋죠.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재료들이죠. 그래서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그 소량 다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소량 다품종으로 가시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한 가지 품목들을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강나무 꽃을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게 단점일까요? 오히려 이거를 장점으로 우리는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류들은 많잖아요. 종류는 무지무지 많아요. 뭐 뿌리 약초들, 뭐 향이 나는 뿌리 약초들, 그리고 각종 우리 토종 허브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량 다품종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한정 상품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021년산
생강꽃차 250잔 한정, 아니면 뭐 박하차 뭐 150잔 한정, 이런 식으로 한정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경험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바로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자, 어떻게 선전을 하죠? 자, 올해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빅 찬스. 자, 이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분명히 상술인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구입하신 물품들이 몇 개씩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상술이라는 게 뭐냐면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지만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또 나와요. 이거는 정말 상술 중에 상술이죠. 하지만 이런 그 천연 전통차들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할 수 있는 그 수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가져갈 뿐 이걸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제 메일 주소 제가 공개해 놨으니까 메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성공 가능한 유망 아이템, 바로 전통 꽃차입니다. 예, 그동안 전통 꽃차들 보면 전통차들 집들이 다들 생겼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즘 많이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전통 꽃차로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생화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올괴불나무예요. 올괴불나무. 자, 이 꽃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야생화에 특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하시죠. 꽃이 너무너무 작고 꽃이 또 보잘것없어요. 대부분 야생화들은 꽃이 상당히 화려하죠. 뭐 빨간색이거나 아주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보라색이거나 이런 벌나비를 유인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색깔인데, 얘는 뭐로 유인을 할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아마 풍매와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되는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꽃을 보시면 상당히 작습니다. 자, 하지만 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제가 까마귀 밤나무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까마귀 밤나무 꽃이, 노란 꽃이 상당히 작지만 붉은 열매는 앵두 크기만하게 달리는, 그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은 상당히 보잘것없고 작지만 이것도 이제 붉은 열매가 상당히 크게 달립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다니시다가 응급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응급 열매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심어 가꾸시기에는 꽃이 너무 보잘것없이 작아요. 하지만 이런 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꽃들이 기뻐하겠죠. 자, 상세 영상이 있으니까 올괴불나무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 중에 이렇게 물이 지어 자라는 이런 식물을 발견을 했어요. 자, 얘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생긴 식물은 산층층이 그리고 산박하,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무고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산층층이, 산박하 둘 다 꿀풀과예요. 자, 꿀풀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이 묵은 줄기를 보시면 각이 져 있어요. 사각으로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풀과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산층층이나 산박하일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꽃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키가 많이 크질 않아요. 한 50에서 60cm 정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말라가면서 좀 키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박하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m 이상까지도 자라거든요. 보통 1m 내외.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박하일 확률보다는 산층층이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방을 보겠습니다. 자, 시방을 보면 자, 층층이 이렇게 시방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자, 삼박하 같은 경우에는 자료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방이 많이 달리질 않아요. 꽃이 몇 장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산층층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뭐 크게 구별하실 실익은 솔직히 없습니다. 둘 다 이제 나물로 이용은 하는데, 그리고 맛도 특유한 맛은 없어요. 쓴맛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맛이나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물로서 이용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고요. 산과 들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층층이 나는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자, 바로 익모초입니다. 자, 익모초도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죠. 그리고 이것도 사각으로 각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층 숫자가 층의 간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산 층층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디와 마디 사이가 더 깁니다. 하지만 익모초는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구별하실 실익은 없어요. 이 꿀풀과들은 대부분 나물로서 약재로서 다 이용을 합니다. 자, 산 층층이로 보이는 식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 중에 식물들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물 비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맨 앞에 보이는 요건 바로 뱀딸기입니다. 뱀딸기.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뱀딸기 한번 안 드셔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주 맛이 있죠. 집딸기는 상당히 우리 어릴 적엔 상당히 귀했어요. 정말 비싸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뭐 딸기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농법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쉽게 많이 달리고 맛도 좋은 그런 품종들도 많죠. 자, 뱀딸기고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집신나물입니다. 노란 꽃이 피고 그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그란 아주 작고 동그란 그 시방이 달리는데 거기에 이제 털들이 달려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산이나 들에 이제 놀러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우리 옷에 이제 도깨비 풀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노란 꽃이 아주 인상적으로 아름다운 양지꽃입니다. 자, 셋 다 공이 노란 꽃을 피워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나물로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데쳐서 무쳐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국을 끓여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 종류들입니다. 자, 그럼 뱀딸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뱀딸기 어때요? 털이 상당히 길죠. 털이 상당히 길고, 자, 잎이 이렇게 세 장입니다. 달랑 잎은 세 장이고요. 잎 뒷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노란 꽃이 피고요. 꽃이 피고 지고 나면 붉은 열매가 달리고요. 자, 다음에 자, 양지꽃입니다. 자, 양지꽃은 자, 잎장이 맨 위에는 세 개예요. 그런데 자, 요 잎 자루를 보시면 잎 자루에 한 쌍, 두 쌍, 세 쌍. 이게 꼭 세 쌍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잎들이 달려 있고, 그리고 결각이 톱니가 아주 깊이 파져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뱀딸기처럼 이것도 잔 털들이 이렇게 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 이제 집신나물이에요. 자, 집신나물 한번 볼까요? 자, 집신나물도 양지꽃처럼 맨 위에는 이렇게 잎장이 3개가 달려요. 잎장이 3개가 달리고 그 밑에도 마주보는 잎들이 달리는데 보시면 한 칸 건너서 요 가운데 보시면 작은 마주보는 아주 작은 잎들이 한 칸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집신나물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작은 잎들이 한 칸 걸러 하나씩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요 정도면 아마 구분 포인트는 다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가락지 나물이라고 있어요. 요것과 비슷한, 그것도 이제 노란 꽃이 피죠. 가락지 나물도 이용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락지 나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건 보시면 세 개가 공이 맨 끝에 입장이 세 개가 달리는데 반해서 가락지 나물은 제가 어떻게 소개해 드렸죠? 손가락을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이 5개잖아요. 입장이 5개입니다. 가락지 나물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4가지 구분 포인트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큰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물이구나. 그리고 요건 이제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식물은 뭘까요? 자, 요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죠. 추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요런 들이나 요런 야산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잎이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잎 표면이 광택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와,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잎 끝을 보시면 숟가락처럼 생겼어요. 바로 나도냉이에요. 나도냉이. 이제 냉이과, 십자가과라서 이것도 이제 그 매운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냉이 종류 중에서 쓴맛이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무쳐 드시게 되면 쓴맛이 있어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나물이기도 한데, 상당히 이 크기가 상당히 커요. 일반 냉이 종류 중에는 아마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감이 크기 때문에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아삭아삭해서 이제 이걸 생채로, 이제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채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 중에 하나죠. 자,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고,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나도냉이를 다시 하나 발견했네요. 좀 전에 올려드린 거는 수로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영상이 좀 좋지 못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싱싱하고 포기가 지금 한 폭인데, 보세요.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한 폭이면은 한때 먹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크죠? 자, 이 특징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히 숟가락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마주보는 작은 잎들이 잎자루에 이렇게 나 있는 형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주 이른 봄에는 이렇게 붉은 빛을 살짝 띠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식감이 좋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와, 매운맛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3차에는 쓴맛이, 어마어마하게 쓴맛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쓴맛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이제 양념을 해서 간을 좀 해서 드시면 이 쓴맛은 다 이렇게 감춰져요. 우리가 아마 집에 고양이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걔네들이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이죠. 왜? 약은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기나 뭐 소세지나 이런 거에다가 약을 감춰서 먹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념하는 것도 이런 자연에 자생하는 이런 그 사냐초들은 맛과 향이 강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먹지 말아야 하느냐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양념을 통해서 그 특유의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리 과정이 필요한 거죠. 상당히 쓴데요. 자, 나도냉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떡쑥으로 보입니다. 떡쑥으로 보이는 식물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 떡쑥이 이런 그 들에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걸 이제 고양이 밥이라고 저는 불렀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 근데 껌이 되게 귀하던 시절이잖아요. 껌 대용으로 이걸 질경질경 이렇게 씹고 다녔던 그런 식물이죠.
이게 오염에 상당히 약한 듯합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이제 꽃이 키는 뭐 한 30-40cm 정도 되는 것 같았고, 노란색 꽃이 보일 듯 말 듯 아주 수줍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종류죠. 아주 요걸 이제 떡쑥,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모시떡처럼 이제 이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떡을 할 때 넣으면은 떡이 이제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떡쑥으로 보이는 식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